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정리하다가 잊고 지낸 물건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지 않던가요? 오늘의 주인공, 이정숙 할머니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하에서 꺼낸 낡은 상자 하나가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눈을 뜬 건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평생 새벽잠이 없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35분.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참새들의 지저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게, 나이가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침대 옆 슬리퍼를 신고 일어서려는데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하네요.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오니 집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남편이 40대 초반에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당시엔 꽤 외진 곳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제법 번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건강을 위해서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남편이 늘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작은 마당에 심어둔 동백나무에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올해도 꽃을 피우려나.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아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 할머니 키보다 훨씬 더 자랐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붉은 꽃을 피우던 그 나무를 남편은 유독 아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남편을 대신해 나무에 물을 주고 가끔씩 말을 걸곤 했습니다. 부엌 선반을 열어 컵을 꺼내는데 남편이 쓰던 머그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최고라고 적힌 딸이 어렸을 적에 선물했던 그 컵. 할머니는 잠시 그 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선반에 넣었습니다.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을 치우지 못하는 건 아직도 그를 보내지 못한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새벽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할머니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 한번 끓여놓으면 사흘은 먹습니다. 밥은 냉동실에 얼려둔 게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됩니다.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올려놓고 불을 켜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오늘 찌개는 어제보다 더 맛있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똑같은 찌개인데도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라며 핀잔을 주곤 했지만 속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밥상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차려놔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건강해야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어머, 또. 할머니는 황급히 대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천장에서 물이 샜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금이 간 줄 알고 실리콘으로 때웠는데 또 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딸은 요즘 회사 일로 바쁩니다. 사위도 마찬가지고요. 손주들은 학원에 과외에 정신없이 다닙니다. 괜히 전화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전화나 해볼까?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너무 복잡해서
전화 거는 것도 한참을 찾아야 합니다. 겨우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이정숙인데요.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새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중에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시태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이사 온 이 집에서 딸을 키웠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돌 사진,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금혼식 사진.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건강했습니다. 금혼식을 치르고 6개월 뒤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일주일을 버티다가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손의 온기를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감. 보고 싶네요. 할머니는 액자 속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장만했고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옷을 사는 법이 없었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는 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런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지. 영감, 당신 나중 하더니. 정작 그 나중을 못 보고 가버렸잖아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딸에게 줬습니다. 딸이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아버지 유산이니 받아라라고 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혼자 살기엔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딸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려 하면 할머니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뭘. 딸은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매주 오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괜히 딸 가족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 사진에 인사하고 집안일하고 TV 보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수리공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천장 수리 때문에 왔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수리공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리공들은 천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천장 문제가 아니라 위층 배관에서 새는 것 같은데요. 위층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층? 위층은 비어 있는데. 이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은 예전에 딸이 쓰던 방이었는데 딸이 결혼하고 나간 뒤로는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수리공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온 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 요즘은 2층에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층 방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딸의 학창시절 물건들, 남편의 낡은 공구함, 계절 가전제품들. 수리공들이 천장을 살펴보더니 배관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배관이 꽤 오래됐네요.
이거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얼마나 들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리비가 걱정됐습니다. 정확한 건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아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수리비까지 나가면 이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 같았습니다. 수리공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장 일부를 뜯어내고 배관을 확인하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다가가자 수리공이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여기 벽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자 같은 게.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벽 안쪽에 상자라니? 상자요? 네, 잠깐만요. 조심스럽게 꺼내볼게요. 수리공이 조심스럽게 벽을 더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손잡이도 없는 평범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수리공이 상자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 맞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누가 벽 안쪽에 이런 상자를 숨겨놨을까?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열어보시죠. 수리공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뻑뻑했지만 힘을 주니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돈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만원권 지폐들이 두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어머나.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리공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돈이 엄청 많은데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아래 하얀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수개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해시태그. 할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고 고맙네. 이 돈은 평생 조금씩 모은 거야. 월급 타면 10만 원씩, 상여금 나오면 조금 더. 자네 몰래 30년 넘게 모았어. 처음엔 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딸이 잘 커져서 그럴 필요가 없더구먼. 그래서 생각했지. 이 돈은 자네를 위한 거라고. 평생 고생만 시킨 게 미안했어. 새 옷 한 번 못 사주고 외식 한 번 못 시켜주고. 내가 너무 구두쇠처럼 살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 돈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내가 옆에 없을 때겠지. 이 돈으로 자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줘.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딸한테는 줄 만큼 줬으니 이 돈은 온전히 자네 거야. 자네 마음대로 써도 돼. 평생 같이 살면서 제대로 표현 못했는데 나는 자네가 정말 고마웠어. 자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마이너스 영감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건 결혼식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말 없이도 마음은 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편지로 남겨놨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리공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돈다발이 정확히 몇 개인지 세어봤습니다. 총 50개였습니다. 한 다발이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5억 원이었습니다. 5억이라니.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다니. 월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만큼 모았을까?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30년 넘게 조금씩 모았다고 썼습니다. 30년이면 할머니가 40살쯤부터 모은 거였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그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은 정말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해질 때까지 입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절약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남편은 평생 아내를 생각하며 돈을 모았던 겁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영감.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구먼.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위해 평생을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남편에게 뭘 해줬을까? 맛있는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것도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며 피곤하다며 대충대충 살았습니다. 미안해요, 영감.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해시태그.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리공들이 아직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젊은이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리 마저 해주세요. 할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상자를 놓고 다시 한번 돈다발들을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다가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지금 시간 돼? 응, 점심시간이야. 왜? 어디 아파?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딸이 바쁠까봐 거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무슨 일 있어? 전화로 하긴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엄마, 뭔데 그래? 걱정되게. 지금 말해봐. 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걱정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좀 큰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야.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인데? 일단 와봐. 전화로 얘기하긴 좀 그래서. 그래, 알았어. 오늘 퇴근하고 갈게.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응,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딸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랄까? 기뻐할까? 아니면 걱정할까? 할머니는 상자를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침대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2층에서는 수리공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밥맛이 났습니다.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를 데워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오후 내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감, 당신 정말. 어쩜 이렇게 세심할 수가 있어요. 남편은 할머니가 이 돈을 발견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몰라서 숨겨둔 걸까요? 2층 벽 안쪽이라는 은밀한 장소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층은 예전의 딸 방이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후 남편이 2층을 창고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공구들, 오래된 책들, 계절 가전들을 2층에 쌓아뒀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벽을 수리하다가 그 틈에 상자를 숨겨둔 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집을 고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견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영감, 당신 진짜 똑똑해요. 할머니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돈으로 둘이 여행이라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하지만 남편은 그것보다 자신이 혼자 남았을 때를 더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내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평생을 준비한 겁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도착한 겁니다. 할머니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수진아. 딸 수진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일하는 여자답게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 받고 하루 종일 걱정했어. 아니야, 걱정할 일은 아니야. 일단 들어와서 앉아. 할머니는 딸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자 할머니는 안방으로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데? 오늘 천장 수리하다가 발견했어. 2층 벽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 할머니는 상자를 딸 앞에 놓았습니다. 딸이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돈이야? 응.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할머니는 편지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이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응. 내 아빠가 30년 넘게 모은 거래. 나를 위해서. 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나 돼? 다 세어봤는데 5억 원이야. 5억. 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아빠 월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어? 나도 모르겠어. 조금씩 아껴서 모은 거겠지. 딸은 다시 돈다발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응, 내 딸인데 당연히 보여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쓸 돈인데 나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내 아빠 편지에도 쓰여 있잖니. 너한테는 줄 만큼 줬다고. 이 돈은 온전히 내 거라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 돈으로 뭘 할지 벌써 정했어. 뭘 할 건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 뭐? 병원? 어디 아파? 왜 말 안 했어? 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니고 무릎이 안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인공관절 수술?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수술비가 좀 부담스러웠거든. 엄마,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해드렸잖아. 알아. 그런데 너희도 애들 키우고 집도 사야 하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딸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 이제는 괜찮아. 내 아빠가 이렇게 돈을 남겨줬잖니. 이 돈으로 수술하고 집도 고치고 그렇게 할 거야.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 한 2천만 원 정도래. 그럼 나머지 돈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 수리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둘래.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엄마, 그래도 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좀 쓰면서 살아.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래, 그것도 생각 중이야. 수술하고 건강해지면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이라도 갈까 생각 중이야.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아빠가 엄마 위해서 남긴 돈인데 엄마가 행복하게 쓰면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게. 내 아빠가 참 기특하지? 응. 아빠 정말 대단하셔. 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술비 걱정도 없고 딸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내일 수술이에요. 잘 될 거죠? 당신이 지켜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딸과 사위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걱정하며 학교 끝나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 무릎 좋아지시면 우리랑 등산 가요. 15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건강해지면 같이 가자.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할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딸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대.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딸이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매일 오느라 힘들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회사도 양해 구했어. 미안하고 고맙다.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딸이 가져온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 많이 나지? 응. 매일 생각나. 특히 요즘 들어 더 그래. 나도 아빠 생각 많이 나. 아빠가 이렇게 엄마 생각해서 돈을 모아두신 걸 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이번에 알았어. 내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건강해질 거예요. 해시태그. 2주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2층 수리도 다 끝나 있었습니다. 새로 교체한 배관 덕분에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동안 2층 올라가지 마. 무릎에 물이 가. 알았어, 걱정 마. 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았어. 여기저기 고쳐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알아. 조금씩 고칠 생각이야. 아빠가 남긴 돈 있으니까 좀 제대로 수리해. 벽지도 새로 바르고 보일러도 새 걸로 바꾸고. 그럴까? 그런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엄마, 5억 원이나 있는데 뭘 걱정해. 편하게 살아야지. 아빠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아빠가 나를 위해 남긴 돈인데 나를 위해 써야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집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낡은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부엌 싱크대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오래된 가구들도 새 것으로 들였습니다. 한 달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할머니는 딸 집에서 지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11살 막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잖니. 거기가 편해.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고마워, 우리 손주. 할머니도 너희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너희 엄마 아빠한테 패 끼치면 안 되잖니.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셔도 돼. 우리는 괜찮아. 아니야, 나는 내 집이 좋아. 내 아빠랑 평생 살던 집이니까.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동백나무, 거실에 오래된 소파, 안방에 옷장.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집 수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워진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새 집 같네. 벽지가 깨끗해지고 바닥도 새로 깔았습니다. 부엌이 환해졌고 화장실도 깔끔해졌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해서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영감, 봐요.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당신이 남긴 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해시태그.
집이 새로워지고 무릎 수술도 잘 되면서 할머니의 삶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꺼렸는데 이제는 걷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정숙이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아, 무릎 수술했어. 인공관절로 바꿨어. 어머, 그래. 얼마나 들었어? 나도 무릎이 안 좋은데 수술비가 부담돼서 못하고 있어. 나도 그랬는데 다행히 돈이 좀 생겨서 할 수 있었어. 할머니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이야기를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노래방 가는 것도 꺼렸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오늘 점심 우리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요즘 형편이 좀 나아져서.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식사도 자주 대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친한 친구 옥자가 말했습니다. 응,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 할머니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수술비 걱정,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니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가? 나이 들면서 마음을 비운 것 같아.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 여행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제주도? 나도. 응.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대. 엄마도 요즘 건강해지셨으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 가족 여행에 자신이 끼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 너희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엄마도 같이 가야지. 엄마 혼자 두고 우리만 가면 마음이 안 편해. 그래도. 엄마, 이번 기회에 여행 좀 다녀요. 아빠가 남긴 돈도 있잖아. 그 돈으로 좋은 데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딸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인데 조금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정말? 좋아. 그럼 엄마 비행기표 예매할게. 제주도 여행은 이틀 밤 사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는 것도 바다를 보는 것도 모두 새로웠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감, 우리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같이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아빠 생각.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보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겠지? 당연하지. 아빠가 그렇게 돈을 모아둔 이유가 엄마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거잖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겁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좋은 곳도 오고.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딸이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둘은 한동안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할머니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절에 가서 남편의 명복을 빌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절에 가서 스님께 부탁했습니다. 스님,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싶은데요. 그러시군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0년 전이요. 10년이면 꽤 됐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돈 이야기를 간략히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평생 아내를 생각하며 살았다니.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천도제를 지내드리겠습니다.
천도제 날 할머니는 딸과 함께 절에 갔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영감,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엄마 편하게 살고 있어요. 독경이 끝나고 할머니는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오늘 절에 다녀왔어요. 스님께서 당신 명복을 빌어주셨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수술도 하고 집도 고치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제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편하게 살 거예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생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해시태그. 며칠 후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 옥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걱정이야. 연금만으로는 턱도 없어. 다른 친구 영숙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도 요즘 약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루고 있어. 할머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여유가 있지 않은가. 남편이 남긴 돈으로 수술도 했고 집도 고쳤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옥자야, 영수가. 할머니가 두 친구를 불렀습니다. 응.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한테 좀 여유가 생겼어. 돌아가신 남편이 돈을 좀 남겨줬거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내 돈을?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옥자, 너 병원비 걱정 말고 치료받아. 내가 도와줄게. 영숙이, 너도 약값 걱정하지 말고. 두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괜찮아. 나도 남편 덕분에 도움을 받았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 그게 남편이 바라던 일일 것 같아. 할머니는 진심으로 친구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어려운 친구들을 조금씩 도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병원비가 필요한 친구, 생활비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친구들도 할머니의 진심을 알고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너희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줘. 그게 더 좋은 거야. 해시태그.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동백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피었던 그 꽃들이 올해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나무에 물을 주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영감, 올해도 동백꽃이 필 거예요. 당신이 심어준 이 나무 할머니가 잘 돌보고 있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먼.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내가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남편은 매일 아내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돈으로 아내가 뭘 할까, 어떻게 쓸까, 행복해 할까. 영감, 당신 정말 바보같이 착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일기를 썼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만뒀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영감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평생 나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게 영감이 바라던 일일 거다. 고맙습니다, 영감. 사랑합니다. 일기를 다 쓰고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잘 지내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커피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믹스 커피.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사진 앞에 놓고 인사했습니다. 영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해시태그.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 덕분에 걷는 게 한결 편해졌고 집도 깔끔하게 수리돼서 살기 좋았습니다. 딸은 한 달에 2번 찾아왔고 손주들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주에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부산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조금씩 의미 있는 곳에 썼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동네 복지관에 기부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마당의 동백나무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감, 봐요. 올해도 꽃이 피었어요. 당신이 심은 이 나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어요. 꽃잎에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고마워요, 영감. 할머니는 동백꽃을 하나 따서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한 그 상자는 할머니에게 하늘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돈이라는 형태였지만 진짜 선물은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할머니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커피를 올려놓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잘 지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무료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